안녕하십니까. 물리를 알려드리고 있는 아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수능 관련해서 기출문제라든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에 나오는 문제풀이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자, 오늘은 물리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리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방법이 잘 정립되어 있다면 물리 공부가 좀 쉽고 수월할 거고, 근데 이제 보통 대다수의 학생들을 보면 물리에 감을 못 잡고 있는다고 하죠. 자기는 공식은 알고 있는데 도무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런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물리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케이스마다 다를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가 잘 되고 있는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나아요. 계속 자기 방식대로 해가면 되고, 근데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은 물리를 잘 이해를 못하거나 물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사실 이제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물리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역학 부분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그게 자기 걸로 숙달이 되면 그 다음 부분들도 똑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여기 나오는 정의와 개념들을 이해한다. 사실 우리가 정의라든지 앞에 개념이 나오는데 그걸 너무 쉽게 간과하죠, 그죠? 당연하다고 여기고, 근데 이제 거기에 담긴 의미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그 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의 대다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념이나 정의 같은 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역학에 나오는 정의를 보면, 자, 우선 우리가 속도라는 위치라는 게 있고 시간이라는 게 있으면, 자, 속도라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x,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를 얘기하고, 가속도라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로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정의죠, 그죠? 근데 이 정의를 알아야지 공식도 만들어내고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개념들은 뉴턴의 법칙이 나오죠. 뉴턴의 법칙도 여러분들 물어보면 다 슬슬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 법칙. 그걸 얘기를 못하는 친구들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뜻도 스토리, 이제 물리 공부도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와 같이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법칙들이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물리에 있는 법칙은 뉴턴이 하고자 하는 것은 힘에 대한 학문이에요. 물리라는 것은 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뉴턴도 이제 만유인력을 발견하면서 이 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를 먼저 제일 고민을 했죠. 그죠? 왜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고 왜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그걸 F라 그랬죠. 그래서 뉴턴이 이제 그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만드는 게 뉴턴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해준 게 힘이 없을 때를 생각을 해줬어요. 이때를 우리가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죠. 힘이 없다. 그러면 힘이 없으면 물체가 작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물체에 아무런 작용이 없어요. 그러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해요. 그러면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속도가 0인 물체는 계속 속도가 0이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속도가 V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속도가 V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체가
멈춘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는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체가 힘이 작용해요. F가 0이 아니고 힘이 작용을 하면 여기서 생기는 게 이제 가속도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이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는 가속도가 생긴다. 근데 A는 m분의 F, 다르게 쓰면 F는 ma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생기는데 가속도가 생긴다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 가속도는 주어진 힘에 비례해서 가속도가 생기고 어떤 양이 있는데 그 양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질량이라고 부르죠. m을. 근데 얘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quantity of matter라고 하거든요. 물질의 어떤 양을 나타내는데 얘가 힘과 가속도의 관계에 비례상수가 된다는 거죠. 힘이 있으면 이제 가속도라는 게 생기더라. 세 번째는 이 힘이 작용을 하는데 힘은 혼자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 두 물체가 있으면 M1, M2라는 두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 두 개 사이에 꼭 상호작용이 힘이다. 혼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는 2가 1에 미치는 힘과 1이 2에 미치는 힘이 있는데 F1은 마이너스 F1, 2가 된다. 그래서 이게 F는 이제 벡터라고 표시를 하죠. 힘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F1, 2 플러스 F2, 1은 0이 되더라. 두 물체가 작용을 하는데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데 얘는 두 개 사이에 작용한 힘을 다 합치 넣었더니 0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뉴턴이 정리한 뉴턴의 법칙은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이해했으면 실제 이 개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과연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를 인식을 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물리 문제를 푼다는 거는 처음에 초기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x0, t0일 때 x0 위치에 있고 속도가 v0인 놈이 f를 받아서 가속도가 생기면 나중에 t초 후에 위치는 어떻게 되고 속도는 어떻게 되고 실제 이제 우리가 물리 문제를 푼다는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낸다는 게 물리 문제를 푸는 겁니다. 보통 이제 t0는 0으로 두고 우리가 이제 이때를 시작점으로 잡으면 식이 좀 간단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물리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 되고 물리 문제들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첫 번째는 F가 일정한 경우, 자, F가 일정하다는 말은 곧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등가속도 문제라고 합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공식들을 유도를 해보면, 자, A라는 거는 T분의 V-V0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V-V0는 AT가 되고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네요. 자,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가속도가 좋아지고 초기 속도가 좋아지면 나중에 속도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속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얘는 2분의 V 플러스 V0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속도가 계속 바뀌고 있죠. 그죠? 속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제 이건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속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걸 한 개의 속도로 취급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때 속도를 평균 속도라 그러고 평균 속도는 2분의 V 플러스 V0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이는
변이의 변화량은 S라 그러면 얘는 X 빼기 X0가 되겠죠. 얘는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변이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X0는 2분의 1, 근데 V가 V0 플러스 AT였죠. V0 플러스 AT 플러스 V0 곱하기 T라고 쓸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식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공식을 유도해 보는 겁니다.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 공식을 유도해야지 문제를 풀 때는 이 공식들을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공식은 자 우리가 S는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T라고 그랬죠. 그리고 A라는 것은 가속도는 T분의 V 마이너스 V0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 식을 곱해주면 A 곱하기 S는 T가 없어지니까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가 되더라. 그래서 이 3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식을 이렇게 얻었으면 공식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등가속도 운동일 때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V는 V0 플러스 AT,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그 다음에 2분의 V 플러스 V0는 평균 속력이 되더라. 이제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은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이런 공식을 암기를 했으면 실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흔히 나오는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M1인 물체와 M2인 물체와 M3인 물체가 있다고 하고 M1이 M3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이제 마찰 같은 건 없고 이 세 물체가 연결된 시스템에 대해서 운동을 기술하는 것을 한번 문제로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죠? 역학에서는 힘을 먼저 기술을 해야겠죠. 그죠?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력이 있겠죠. M1G라는 중력이 있고 여기는 M3G라는 중력이 있고 M2에는 사실은 이제 M2G가 있는데 이걸 바닥에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이라 그래서 얘가 M2G로 똑같이 작용을 해서 Y축으로 받는 힘이 소거가 돼서 R자 힘이 0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M1에는 두 개의 힘이 존재하죠. 여기에 실의 장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여기도 똑같은 실의 장력 T1이 존재하고 여기는 T2, 여기도 이제 T2라는 실의 장력이 존재합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할 거는 우리가 역학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 존재하는 힘이 뭔지, 그래서 첫 번째는 힘을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존재하는 힘들을 전부 다 한번 기술해 보는 것입니다. 자, 힘이 나와 있으면 이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M1, M2, M3가 다 붙어서 움직이죠. 그리고 이 간격이 유지되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공통점은 A가 동일하고
가속도가 동일하고 속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한꺼번에 묶여서 움직이니까 가속도와 속도가 세 개 다 동일하다는 이 조건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개의 시스템에 존재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F는 M3G-M1G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M3G만큼이 작용하고 왼쪽으로 M1G만큼 작용하니까 M3가 M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M3G-M1G만큼의 힘이 작용하겠죠. 그럼 힘이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죠? 가속도를 구한다. 자, 이때 가속도를 A1이라고 먼저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A1은 M분의 F가 되는데 이 시스템에서 질량은 M1 플러스 M2 플러스 M3분의 M3 마이너스 M1 G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구했죠. 가속도를 구하면 만약에 얘가 이만큼 이동을 해 왔어요. 그러면 얘가 S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M1도 S만큼 이동하고 M3도 S만큼 이동을 했겠죠. 자, 그러면 S만큼 이동했을 때의 시간 그리고 속도를 V0라 그러면 정지했다가 출발했다 그러면 시간 우리가 이만큼 이동했을 때 T와 이동거리 S와 속도 V를 셋 중에 하나만 주면 이 앞에 있는 공식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T와 S와 V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 힘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풀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보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3번, 4번은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본다. 그래서 이제 주로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이 부분이 끊어진다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끊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끊어지면 M3는 어떤 운동을 하죠?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G인 자유 낙하 운동을 하고 M1과 M2는 두 개가 묶여 있으니까 이때 가속도를 A2라 그러면 A2는 M1 플러스 M2분의 M1G의 가속도를 갖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졌다 그러면 얘가 초속도가 V0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운동을 하겠구나. 그러면 문제들이 뭐가 나오겠어요? 자, 여기까지 갈 때 이동 거리를 S1이라 그러면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이라 그러면 이 T'은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원래 점까지 왔을 때 여기를 지날 때 M2가 여기까지 가서 다시 이 지점에 왔을 때 속도 M2'이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가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이동 거리와 속도와 이런 관계식으로 앞에 이제 이런 공식들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풀어보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물리 공부를 한 방식은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통찰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단원에서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푸는데 자, 그걸 위해서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공식도 유도를 해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뒤에 있는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복합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분석해 가면서 스스로
풀어보는 습관을 좀 들이면 문제를 많이 풀지 않더라도 물리를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죠, 그죠? 문제 푸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사람인지라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죠. 오늘 외운 공식은 내일 되면 잊어버려요. 근데 오늘 배운 걸 내일 복습을 하면 이게 일주일이 가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한 달이 가고, 한 달 후에 복습을 한번 하면 이게 1년이 가고, 우리 기억력을 좀 더 오래 가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이라는 걸 보니까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푸는 스킬을 늘려야 되잖아요. 문제 푸는 스킬이 늘어야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가 있죠. 그러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습하는 이유는 문제를 빨리 푸는 거와, 그리고 계산 실수 안 하는 거, 그리고 기억력을 오래 가서 오랫동안 공부한 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리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